입니다. 오늘 저희는 웨스턴 디지털의 혁신적인 64단 3D 렌더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일반 소비자용 SSD 제품 2개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저희 웨스턴 디지털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블로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모쪼록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회사 소개 부분은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의 조원석 지사장님께서 제품 소개는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의 심영철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사장님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 간략하게 정리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1970년도에 컨트롤러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하드디스크를 제작을 하면서 스토리지 제품을 선보이게 되죠. 그 스토리지 제품을 필두로 해서 지금은 하드디스크, SSD, 그 다음에 인베디드, 플래시 낸드 모바일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들,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USB,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연계 시스템 이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가시 WD 샌디스크를 포함해서 총 1만 3천여 개의 1만 5천 개, 1만 3,500개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기술의 밸류를 미국의 특허 전문 기관에서는 탑 6위 정도로 선정을 할 정도로 저희 기술력에 대한 그다음에 특허에 대한 기술을 인정을 상당히 높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이는 이제 수직적 통합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 이제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부품의 수직 기여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개발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의 수직 기여라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가 반도체 인수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인수권에도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인 저희의 수익 창출이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현금을 이익을 창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바탕으로 M&A를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1970년도에 저희 WD가 설립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WD는 1996년도쯤에 경쟁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파산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90년대 후반에 다시 저희가 리스트럭칭하고 회사가 다시 어떻게 보면 회생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가 사실 제2의 도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저희 2007년도까지는 기존의 레가시
하드디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어진 다양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는 히다치 글로벌, 히다치 인스토리지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고사양의 엔터프라이즈 하드디스크를 저희가 용량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지금부터는 과거의 어떤 이런 그 전통적인 스토리지를 뛰어넘어서 낸드를 통한 어떤 향후의 미래적인 추가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샌디스크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에는 레가시 스토리지로부터 조금 더 발전되는 혁신적인 구조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그 CI 회사 로고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확실히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 웨스턴 디지털로 회사의 CI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저희 회사의 이름은 웨스턴 디지털이고요. 기존에 사용되었던 WD HGST 샌디스크는 저희 브랜드 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레가시 WD가 썼던 하드디스크는 이 WD 로고를 이용해서 제품이 소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용 하드는 HGST, USB라든지 기존의 그 EIS 쪽의 제품들은 샌디스크라는 브랜드로 제품이 계속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개의 브랜드를 한 개의 CI로 통합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솔루션 리더로서의 플랫폼을 가져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그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 부입니다. 큰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솔루션 부분,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부분, 데이터 센터 솔루션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대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솔루션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계가 되는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외장 하드라든지 SSD라든지 모바일용 랜드라든지 CF 카드, 그다음에 USB 종류가 클라이언트 솔루션에 해당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주로 PC용 쪽에 사용되거나 서베일런스, 그다음에 NAS 제품들에 사용되는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SD라든지 그 레드라든지 퍼플 제품 같은 하드디스크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앤드 서비스 솔루션 부분은 그 기업용 쪽에 해당되는 제품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용 하드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스토리지 전용 JBOS라든지 이런 제품군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웨스턴 디지털 CI 아래 세 개의 브랜드, 샌디스크, WD, HGST 세 개의 브랜드가 최대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웨스턴 디지털은 소리집뿐 아니고 소비자분들이 쓰실 수 있는 모든 복합적인 데이터 저장 및 어레이된 모든 제품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종합 솔루션 메이커로서 계속 발전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오늘의 사실 키 포커스 포인트인 3D 랜드에 대한 제품 설명을 신모 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웨스턴 디지털에서 유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철 본부장입니다. 앞부분에서 저희 지사님께서 전반적인 회사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품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제 3D로 가기 전에 왜 3D가 나오는지 사실 2D라는 설명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기존의 그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가 건물을 생각한다면 1층짜리 건물에 해당하는 2D, 그러니까 2차원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2차원적인 구조로 계속 저희가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치게 되고 사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D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2D 랜드에서의 어떤 한계점이라는 게 첫 번째는 저희가 다이 슈링크라고 하는데 다이를 줄이는 그런 방향성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갈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나노, 10나노대 정도가 거의 한계로 보고 있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을 벗어나는 양자역 회계식으로 넘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각의 그 셀을 좀 더 나눠 쪼개서 쓰는 방법인데 이 쪼개는 방법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 현에는 SLC 한 셀이 한 값을 갖는 거, 그다음에 MLC 뭐 2의 제곱을 갖는 거, 여기 보통 2배 정도 늘어나는데 TLC가 돼도 실제로 2의 3승 8배만큼 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32% MLC 대비 늘게 되고요. 또 QLC 다시 또 하나 셀을 늘리면 다시 또 MLC 대비 한 25% 해서 실제로는 배수로 느는 것은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간섭 효과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평면 안에 방을 만드는 과정을 할 때 아무리 방을 작게 만들어도 결국은 사람이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도 이하는 만들 수 없거든요. 그게 어떤 다이싱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셀을 밀도를 높이는 거는 방 안에 침대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방 안에 침대를 놔봐야 3층, 4층 정도가 최대고 그 이상 놓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그런 것에 비유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셀의 밀도를 높이면 문제는 뭐냐면 방에 여러 사람이 자면 왔다 갔다 하다가 부딪히게 되고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2D 랜드는 이제 거의 발전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D 랜드를 개발이 된 것이고 3D 랜드는 사실은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속 개발해서 저희가 발전시켜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이제 64단 3D 랜드를 통해서 제품화하는 것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4 이하의 어떤 것들은 물론 기술적인 건 의미는 있겠지만 상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2D 대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64단이 되면 이제 2D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3D로서의 의미를 갖는 어떤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4단의 메모리를 통해서 제품이 나왔다는 건 이제 드디어 경제적인 스케일업을 한 3D 랜드 시장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도표로 보시면 물론 아주 그 이하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24, 18, 64, 그 이상, 여기는 72를 하기도 하고 96도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단층짜리 집을 반대로 이제는 빌딩을 올리는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고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고용량의 메모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그러면 저희가 3D 랜드 SSD를 만들게 됐는가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D 랜드로 SSD를 상품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첫 번째는 뭐냐면 고용량화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선보인 제품이 250GB부터 2TB까지입니다. 2D 랜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SSD는 거의 1TB를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TB 이상이 되는 SSD를 만들기 위해서는 2D로서는 어렵고 결국은 그 이상의 기술로 가야 되기 때문에 3D 랜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량화가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성능 자체가 굉장히 더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TB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500 TBW 정도
정도 500TB 라이트가 가능해지는 제품이 가능해지는 것이 그만큼 어떤 제품 연구 어떤 그런 수명도 길어지게 되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력 소모가 더 낮아집니다. 특히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그런 환경에서 뭐 모바일 이런 그 스마트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저희가 많은 모바일 환경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환경에서는 훨씬 더 전력 소모를 적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 2D 대비 3D로 넘어오면서 25% 이상의 전력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TA라고 하는 어떤 그 인터페이스가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600MB/s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560 정도가 기술적으로 낼 수 있는 거의 맥시멈치까지 왔다라고 저희가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2D 대비 3D가 훨씬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슨 그 용량, 고용량화, 수명, 전력의 어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품의 어떤 퍼포먼스 높이는 네 가지가 사실은 3D 낸드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오늘 가능해졌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제품 용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50GB에서 2TB 그리고 형태는 폼팩터는 저희가 2.5인치와 그다음에 M.2 두 가지 형태로 제품을 선보이게 됐고요. 물론 이제 WD 제품은 M.2가 있고 아직 샌디스크는 M.2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SSD 자체 시장에서 아직까지 90%는 SATA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브랜드인 샌디스크는 아직까지 M.2를 빼고 SATA 제품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다음 읽기 쓰기 시퀀셜 리드라이트는 560에서 30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내구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512W까지 가능합니다. 또 워런티는 3년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PC 마크라는 소프트웨어 통해서 제품의 어떤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물론 뭐 저희 제품과 경쟁 제품 아주 거대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술들이 상당히 향상되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 근소한 차이를 만들어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경쟁 제품들 저희가 더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고요. 여기는 경쟁사라는 것은 흔히 알고 계신 그 브랜드 저희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브랜드 제품과 비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 읽기, 쓰기 부분도 이렇게 다른 제품들이 더 뛰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전력 소모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기가 파일을 전송하실 때 약 30% 정도의 에너지를 더 적게 소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바일 환경에 쓰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기존 3D 렌더를 쓰는 SSD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수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하루에 쓰는 그 양을 10GB 정도로 평균을 냅니다. 물론 그 메모리, 그 플래시 메모리는 리드를 하는 데는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돼도 상관없고요. 항상 라이트를 할 때 좀 부담이 되는데 그 라이트를 과연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10GB 정도를 보통 사용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좀 더 높여서 예를 들면 20GB를 쓸 경우에 250GB의 SSD로 만약에 매일매일 20GB를 쓰는 고객이 있다면 약 14년을 쓸 수 있다. 만약에 2TB짜리 SSD에 매일매일 20GB를 쓴다면 약 70년을 쓸 수 있다. 좀 더 아주 최상황까지 가서 하루에 80GB를 쓰는 것이다.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걸요. 그런 분이 있으신다면 약 250GB 제품으로 3.5년, 그 다음에 2TB로 약 17년을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기존 2D SSD가 질 수 없었던 훨씬 더 길게 늘어난 수명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수치를 통해 보여드립니다. 전시로 저희 오늘 발표한 제품인 울트라 3D SSD 사양을 설명드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량대별로 500GB 이상과 2TB까지 거의 동일한 숫자이고 약 250GB에서 조금 내려갑니다. 구현적인 측면에서 차이인데 사실 대동소이하고요. 가장 많이 비교하는 시퀀셜 리드라이트 순차 읽기 쓰기는 거의 560도를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랜덤 액세스 부분은 저희가 리드는 95, 라이트는 84K 정도 이 정도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내구성 측면은 가장 적은 250기가가 100TBW, 그다음에 2TB는 500TBW 이렇게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 보증, 워런티는 저희가 3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제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오늘 사실은 WD 브랜드의 SSD와 샌디스크 브랜드 SSD를 선보이게 됐지만 사실 안쪽에 있는 내부는 동일한, 기술이 동일하고 제품이 동일한데 다만 시장 저희가 제품을 구입하시는 고객층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브랜드를 분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WD 브랜드가 강하신 분들이 그런 채널들, OEM들, 그다음에 시스템 쪽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한테는 저희가 WD 브랜드를 준 거고, 반대로 소비자들, 할인점, 양판점,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구입하시는 그런 고객들한테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샌디스크 브랜드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나왔는데 제품은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WD 브랜드는 저희가 M.2라는 그 폼팩트 등도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나 샌디스크는 아직까지 M.2는 일반 소비자가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SATA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WD 브랜드의 SS 제품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 시스템을 구축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메인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샌디스크는 일반 고객들이 더 성능 좋은 스토리지를 사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일반 소비자 시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제품이 따로따로 브랜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WD는 시스템을 개발하신 시스템 개발자, 인티그레이션 하는 분들, 그다음에 PC, DIY 유저 이런 분들, 이런 채널 쪽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요. 판매되는 유통 채널도 리셀러나 총판, SI,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몰 중에 특히 이런 것들을 주로 취급하시는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샌디스크는 온오프라인, 하이마트, 전자랜드, 예를 들면 온라인에 뭐 옵션 취막 이런 분 중심으로 메인으로 시장을 끌어가고 제품을 내놓게 됐습니다. 뭐 같은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동일한 기능이 제품이지만 이 제품 유통되는 채널에 따라서 WD, 샌디스크 두 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제품은 저희가 그 5월달에 이미 한번 발표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한국과 주요 아시아 지역에 런칭하는 시기는 바로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저희는 온라인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D 브랜드는 저희가 좀 더 뒤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품 성능은 말씀드렸지만 순차 리드라이트, CD 포지 리드라이트는 560, 530 이렇게 되어 있고 용량은 최소 250GB에서 최고 2TB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 관련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하시고자 하는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자유롭게 평소 가지셨던 질문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이크가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M.2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M.2 현재 발열 부분은 뭐 나온 결과가 없나요? 그 테스트한 결과가? 저희 내부적으로 M.2. 근데 발열이 있어. 저희 내부적으로 뭐 그런 결과는 다 있고요. 서버 스로틀링도 다 동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외부에 그게 공개가 되는지는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들 외부 공개 여부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블루
2D SSD 출시를 할 때 이제 발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삼성 S사가 그 M.2 제품을 발열 때문에 좀 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시할 때는 이 그 내부 이제 그 펌웨어적으로 그 M.2 제품에 대해서 일정 제품의 발열이 좀 발생이 되면 성능 자체를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 펌웨어를 일단 탑재를 해가지고 그 M.2의 발열 문제가 좀 이슈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 제품을 출시할 때 그 펌웨어를 탑재를 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블랙 제품 같은 경우도 M.2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테스트를 이제 게이밍 PC를 조립하는 업체에 이제 의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지금은 발열에 대해서는 크게 현재 시장에서는 이슈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성함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 혹은 닉네임이 편하신 대로 주세요. 좀 블로거 CD맨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라서 더 추가로 질문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좀 궁금한 게 제가 처음에 WD 블루 나오고 블랙 나오고 했을 때 뭐 나중에는 뭐 일반 사람들도 궁금해서 묻지만은 레드도 그러니까 고성능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안정성을 좀 높인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타겟해서 어차피 컬러로 지금 마케팅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레드 모델이 뭐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컬러도 좀 나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개 궁금한 게 아까 수명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3D 랜드로 올라가면서 수명이 길어진 부분도 있어서 근데 지금 아직 계속 제가 조금 헷갈렸었는데 블랙이 3년인가요? AS 5년입니다. 5년이고 네. 이거는 3년이잖아요. 근데 혹시 이거를 블랙이 있기 때문에 5년 늘리진 않을 텐데 정해진 AS 기간 내에 만약 고장나서 들어오는 그게 맞나요? 그냥 제 개인이 궁금해서 제가 여러 개 쓰고 있지만은 네. 망가져서 AS 보낸 적이 사실 저도 없는데 네. 일반인들 쓰면서 이렇게 그 기간 내에 고장나서 와서 교환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게 좀 많이 있는지 그거는 먼저 컬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레드나 퍼플 뭐 이런 다른 컬러를 도입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그린, 블루, 블랙이 SSD 어플리케이션에 딱 맞는 현재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무부장 말씀드렸듯이 2테라가 현재 맥스입니다. 근데 레드나 퍼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인 캐패시티가 2테라 이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셉들이 소비자분들이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파컬러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있고요. 수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워런티를 구분하는 부분은 저희가 워런티를 늘면 늘릴수록 사실 저희가 비용입니다. 그것이. 근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워런티를 3년에서 좀 2년씩 이렇게 줄이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그 제품의 신뢰성이 높아감으로 인해서 굳이 저희가 3년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줄인 건데 SS는 과거에 전에 출시된 제품들이나 경쟁사 제품들이 일정 기간의 RMA 워런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품을 일단 출시를 한 거고요. 제품의 어떤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접수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명과 관계없이 불량률 자체도 지금은 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거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블루알파라고 하는데요. 저도 방금 CD맨님 말씀이어서 궁금한 게 보통 소비자들이 웨스턴이든 샌디스크든 구입을 할 때 이건 AS 어디서 받아야지 이런 걸 정확히 모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좀 이걸 좀 안내
식으로 좀 그런 걸 판매 정보 같은데 좀 정리를 좀 하실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웨스턴 퍼플 뭐 하드디스크 하나 샀는데 이제 뭐 보증 스티커도 없고 이런데 AS를 어디서 받아야 돼요? 구매처에 물어봤더니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판매자 정보는 그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총판분들 판매하신 사업 판매자의 스티커를 사실은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빠졌는지 저희가 좀 모르겠고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상품 페이지에 사실 저희 대리점 그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판에 그 연락을 하시면 다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긴 하는데 홍보가 좀 덜 되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판이 모든 리셀러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다 파는 게 아니고 중간에 동매상을 통해서 또는 중간상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중간상이 총판의 어떤 그 연락처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거나 소비자에게 공지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상품 페이지를 개선하든 좀 홍보를 더 강화를 하든 좀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WD도 아마 샌디스크도 그 판매 총판에 스티커를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네. 그거는 원칙이고, 그 스티커 안에 그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수입사들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각각의 서비스 센터가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수입사의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 뭐 홈페이지 정보나 아니면 각 총판의 정보에 좀 더 좀 부각을 좀 시키도록 저희가 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블로그 다스페이더입니다. 이거는 64단 3D 랜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단수가 늘어나면 용량이 늘어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용량이 72단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언제 나오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직도 SSD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발표하신 가격은 좀 많이 내려가는 추세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좀 궁금합니다. 단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직접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4 이후에서 올라가게 되면 단위 면적에 더 많은 용량을 만들 수 있으니까 더 큰 용량까지 만들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요.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이게 상당히 시장의 어떤 그런 수요 공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게 뭐 가격이 내려가면 되는 말씀을 사실 드릴 수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과거에 플래시 메모리를 굉장히 아주 적은 용량을 지원하는 외장 스토리지였는데 점점점 발전하면서 가격이 내려가서 이제는 뭐 USB나 아니면 뭐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까지 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랜드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더 그거를 늘리려는, 더 많이 집적도를 높인다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 전망을 본다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수급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메모리가 온 길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원가를 낮추고 더 용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격은 내려가는 게 맞고요. 근데 당장 올해 내년으로 본다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가격과 코스트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기술의 어떤 그 집적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원가, 코스트는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가능성은 과거의 어쨌든 떨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SSD나 랜드는 신봉 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계속 높이는 것이 기술의 어떤 그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율이 올라갈수록 저희 원가는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직접도를 높이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단수를 올리는 것이 맞는데, 다만 거기에 시장 가격은
수율이 낮아지면 원가 자체가 아직 그만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2D보다 가격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고 원가가 낮춰지게 되고 경쟁사들도 많은 3D를 출시하게 돼서 3D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보다 당연히 판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예, 보통 SSD 블루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용자, 스탠다드 사용자가 이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웨스턴 디지털 블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하드코어한 게이머나 아니면은 영상 편집 뭐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PPT를 보니까 그 샌디스크 모델도 같은 이제 타겟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왜 샌디스크 네이밍이 붙여져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아마 그거는 뭐 적당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기아와 현대가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다른, 물론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사실 둘 다 소비자 상대이긴 그냥 다르긴 한데 공존하는 이유가 비슷할 거라는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샌디스크는 원래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소비자 브랜드로서는 강하거든요. 물론 WD가 약하다는 말 아닌데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샌디스크 브랜드로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해서 가는 거고요. 원래 저희가 샌디스크 SSD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이어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WD는 기본적으로 OEM과 채널 이쪽이 상당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그쪽이 강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또 샌디스크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WD 브랜드는 그런 쪽 시장에 상당히 강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 거고, 샌디스크는 기존의 소비자들이 그들이 이제 다니면서 유통 채널에 접점해서 보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샌디스크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 정책은 어차피 회사 결정한 거라 영원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회사는 두 가지 브랜드로 동일한 제품을 각각 서로 다른 채널에 판매한다는 게 지금의 전략입니다. 저 강민건담이고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WD 이 상품을 판매하시면서 별도의 뭐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도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좀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펌웨어 업데이트든 뭐 OS를 이제 OS 체제를 그냥 복사하는 기능 그런 거 있잖아요. 클로닝 같은 거. 네네네. 예. 네, 그런 것도 제공한. 저희 툴박스 안에서 그 소프트웨어 안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예. 자동적으로 펌웨어 체크해서 버전 체크한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네. 기존에 있는 OS를 갖다 저희 하드나 아니면 다른 OS를 클로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로거 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안정성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이번에 출시된 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시가 된 건지 아니면 전 세계 동시 출시된 건가요? 일단 그게 궁금하고, 그게 왜 궁금하냐면 예전에 제가 플래스터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때 이제 터보 기술이라는 걸 획기적인 속도 제어 기술을 발표해서 그걸 써봤었는데, 본의 아니게 베타 테스터가 돼가지고 그리고 몇 번을 제가 설치하면서 윈도우를 한 3-4번을 갈아엎고 뭐 케이블을 갈아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안 돼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나중에 뭐 제공한다 해놓고 결국은 못 해줬어요. 예, 그렇게 이제 테스트도 제대로 안 해놓고 출시를 한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안정성이 이제 특히나 이제 일반 유저들 뭐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일반 유저 대상이니까 그런 일반 유저 대상으로 출시가 됐을 때 그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 전 지금 그래서 플래스터 같은 경우는 뭐 오래 가더라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반 유저들도 이제 한번 그렇게 되면 쓰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 뭐 철저히 검증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각 국가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라운칭 보도를 한 거는 발표를 한 거는 동시에 했습니다. 동시에 하는데
국가별로 판매에 대한 부분은 재고라든가 기존의 제품에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발표는 같이 됐지만 시장에 팔리는 거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신무부장이 발표한 대로 샌디스크는 조금 더 물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는 먼저 소개가 될 것이고요. 실제품으로 판매가 WD는 조금 뒤에 다음 분기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제품의 차이는 있고요. 그 안정성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김민관. 예, 저희가 이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뭐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큰 회사들은 그게 좀 까다롭고 굉장히 좀 이제 타이트하게 테스트를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뭐 이제 제가 이제 개발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다 보면 문제가 나와서 이제 해결을 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테스트할 때 굉장히 잘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계가 굉장히 잘 되고 안정적으로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가 그런 테스트에 다 걸러지고 제품마다 이게 이번에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 3D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온 걸로 내부 그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희 샌디스크나 WD 브랜드의 다른 제품보다 오히려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셨다는 건가요? 예. 저희 그 내부 이제 나가기 전에 퀄이 굉장히 이제 뭐 노운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라는 게 예. 본사 차원에서 테스트가 되는 건가요? 로컬에서 따로? 본사에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국에서는 따로 테스트하신 건 아니고? 저희 여기도 이제 그 테스트 라인이 있는데 네. 뭐 한국 팀에서 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이제 개발팀 테스트 라인이어서 그걸 전담을 하는 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게 또 나라별로 저기 그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뭐 나라별로 따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개발 시에 테스트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제품 출시를 위한 테스트하는 팀이 있고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에는 이제 개발팀 관련 또 이런 테스트 룸이 있는 거고 실제 양산할 때 그 양산 제품을 테스트하는 데는 이제 양산 라인 쪽에 있어요. 그 테스트할 때 뭐 특정 타겟을 해가지고 뭐 시스템 구현 테스트를 하면 여러 그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뭐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시는.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필드에 나오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부분의 테스트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문제, 그런 테스트에서 걸러지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만약에 도출이 되면 다음 제품 개발할 때도 그런 시나리오가 적용이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이런 쭉 개발 기간이 많은 회사일수록 안정성이 좋은 게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안정성이 뛰어나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하드디스크를 이미 40년 동안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의 주 소비 타겟이 소비자분들 PC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쌓인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에 가시면 타 SSD 업체와 다르게 모든 호스트 환경에 구현이 될 수 있는 그 보드라든가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넣어서 호환성 테스트나 그 신뢰성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뒤늦게 SSD를 출시를 했는데도 시장에서의 어떤 호환성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프레임이 제기된 게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 차장 말씀하신 대로 그 출시 이전에 저희는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나서 제품을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뭐 이외에도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평소에 있으셨다면?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최근에 제가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 시게이트사에서 이제 제타바이트라고 이제 아마 들으셨겠지만 그런 기술력을 이제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웨스턴 디지털은 이런 얘기가 아예 없더라고요. 뭐 진행 중인지 아니면 참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제타바이트 시기트가 어떤 것들이? 네, 제타바이트하고 근데 테라바이트로 넘은 제타바이트. 네. 예, 근데 그거에 그런 근데 그런 기술력을 이제 도입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아마 그게 그 제가 용량이 하드디스크로
제타바이트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좀 처음 듣고요. 이런 기술력은 사실 없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는. 현재 하드디스크의 기록 방식은 그 PMR 방식입니다. 수직 기록 방식인데 과거에 수평 기록 방식에서 수직 기록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적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이제 SMR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마그네틱 레코딩 방식인데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타워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평면 지상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나 면적을 많이 차지하죠. 근데 이제 그걸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차 타워를 만들게 되면 차를 꺼내기 위해서 옆에 딸을 밀어내고 이렇게 차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SMR 기술은 집적도는 높일 수 있으나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SMR을 쓸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은 외장 하드, 지금 쓰시고 있는 외장 하드들은 대부분이 지금 SMR 베이스로 많이 쓰고 있고요. 아마 거기에서 기인해서 그런 SMR 기술을 계속 쌓아서 용량을 제타바이트까지 올릴 수 있다고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제타바이트라는 어떤 특별한 그 기술의 영역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다시 한번 좀 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문 될 수도 있겠는데 WD 블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블랙을 안 써본 건 아니지만은 더 고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메인보드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지금 다른 컴퓨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도 더 빠른 시스템에 좀 목말라 하고 있는데 지금 SSD는 이미 성능이 좀 많이 높아져서 사용자들이 그냥 제 생각에 지금 제가 느끼기에 약간 그 용량이 좀 높고 약간 성능 어느 정도 나오는 약간 보급형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모델 쪽에 좀 집중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더 고성능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더 빠른 그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블랙에 맞는 이름에 진짜 걸맞는 다른 타사 제품보다 완전 성능을 좀 높을 정도로 그런 거 좀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막상 WD 블랙도 보면 기판이 블랙은 아니거든요. 다른 색상인데 그러니까 좀 봤을 때 디자인이나 좀 그런 것도 좀 더 좋게 좀 더 빨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툴이 막상 이것도 마찬가지는 할 텐데 사이트에서 찾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그 전에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이렇게 메뉴를 정리해서 보니까 제가 찾아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하나씩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SSD 보면은 설명서 같은 작은 종이라도 하나 들어있어서 예를 들면 뭐 WD.com에 뒤에 뭐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 아크로니스 이렇게 친다든지 어쨌든 아크로니스 툴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단축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접근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주소 접속해서 받고 그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추가되면 좋겠거든요. 지금 제가 그 전에 블랙도 마찬가지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해봤는데 다 그렇게 직접 찾아 들어가서 사용자가 하게끔 돼 있어서 아는 사람은 할 텐데 모르는 사람은 결국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어딨냐고 분명히 제공하는 건데도 물어봐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만. 네, 그 첫 번째 질문 블랙 제품에 대한 사실 블랙이 지금은 이제 PCIe NVMe 방식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SATA 방식보다는 밝기 쓰기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4배가 빠르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환경에서 사용했을 때는 이제 4배까지는 안 되는 걸 알고 보통 한 2.5 네,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블랙을 가지고 PC 조립업체에 이제 가서